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꽃보다 치어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국민은행 채용 공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힘드시죠? 저도 수년간 이제 이렇게 채용 공고가 없는 시즌은 처음 봤어요. 아마도 이제 경기 침체 이슈 때문에 올해는 굉장히 내년까지도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몇 년까지 진행했는데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기업들이 문과 쪽 직무는 해외 쪽 사업 아니면은 거의 안 뽑고 있어서 이렇게 국민은행처럼 문과를 많이 뽑아주는 이런 공고들을 절대 놓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진짜 잘 쓴 자소서하고 경력 글서를 직접 보고 자소서에 대한 관념을 확 바꾸고 싶은 사람들은 취업 상담 찾아오세요. 여러분들 자소서 상대평가, 그리고 내 스펙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 제가 다 상담해서 평가해 드릴 테니까 꼭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은행 계속 저희 학생들이 합격을 해왔던 곳이고요. 저는 국민은행을 합격하지 못했어요. 제가 그때 그 모든 은행에 서류에 다 합격하고 면접도 합격해 나갔지만 국민은행은 제가 취업할 때는 안 떴어서 합격을 못했는데, 국민은행이 어떤 곳이냐, 여기는 2001년에 국민은행하고 한국주택은행이 대등으로 합병했어요. 그래서 국민은행이 설립됐고 WM, CIV, 글로벌 자본시장 신성장 영역으로 집중 육성하면서 디지털 금융 강화 전략으로 넘버원 금융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이제 가장 규모가 큰 은행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국민은행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자, 어떤 직무로 채용이 진행되느냐. 당연히 이제 행원 직무지만 이 직무들은 유비부분 채용인데 기업 고객 금융, 고객 자산 관리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인재를 나눠서 채용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전자는 서울 수도권 지역 근무 가능자를 채용하고, 지역 인재 부문은 해당 근무 지역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 예정자 중 해당 지역 계속 근무 가능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 이미 올 시즌에 우리은행하고 하나은행 서류 발표가 났어요. 우리은행 지금 면접을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 저희 학생들의 데이터를 봐도 올해가 은행 서류도 스펙 대비 굉장히 어려워요. 연초에 이제 예정되었던 채용 인원보다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고, 작년 같았으면 이 정도 스펙에 저희 컨설팅이면 합격했을 텐데라는 친구들이 상당히 좀 더 스펙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아무래도 지역 인재로 지원할 수 있는 분들은 지역 인재로 지원하게 되면은 훨씬 이제 합격이 조금 수월한 것 같으니까 꼭 서울에서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 딱히 뚜렷하게 있는 게 아니라면은, 저는 이렇게 좋은 회사에 지원할 때는 지역 인재로 지원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원 기한은 4월 16일 18시까지고요. 자소서는 4가지 항목이 있는데 각각의 글자 수 제한이 있어요. 첫 번째 항목은, 자, 국민의당은 이제 바이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바이트를 반으로 나눈 게 글자 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첫 번째, 국민은행에 지원하게 된 계기와 해당 직무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2000바이트 이내로 기술하는 건데, 이거는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지원 동기는 원래 기업 지원 동기하고 직무 지원 동기로 구분해서 풀어내야 되는데, 자, 글자 수가 천자니까 은행 채용 공고에서 선호하는 방향에 맞춰서 금융이나 은행에 대한 관심도를 먼저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원 동기를 풀어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런 업계가 있어요. 은행, 패션, 건설, 화장품 이런 쪽들은 업계에 대한 관심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글자 수가 여유 있다면 그런 부분도 작성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 항목에 500자 글자 수 제한이었으면 은행 얘기를 따로 풀어낼 수는 없겠죠. 자, 기업 지원 동기는 지원자로서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내용을 진정성 있게 작성하면 됩니다. 비전, 최초, 최고 등의 키워드로 서칭하면 효과적인 재료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직무 지원 동기, 직무 지원 동기는 원래 직무에 대한 관심도를 경험에 기반해서 풀어내면 되는 건데, 자, 근데 이 입사업 후보가 사실은 직무 지원 동기를 흡수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직무 중심에 이런 후보가 있기 때문에 직무 관련된 지원 동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사 보고와 직무 중심의 커리어 플랜을 풀어낸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직무 지원 동기를 날려버리고 입사 후보를 붙여 넣어도 괜찮습니다. 입사 후에 내가 지원 직무를 선택한 이유를 작성한 다음에 입사 후에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역량을 향상시켜서 이런 업무까지 수행하고 싶다는 구체적인 워딩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은 본인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상과 그 이유에 대해 기술하는 항목인데, 이거 1200바이트예요. 600자 정도라 생각하면 되겠죠. 해당 항목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항목 보면은 꼭 일기장이나 수필처럼 쓰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작성해야 되고요.
가능한 한 직무 역량을 어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항목에서 제시한 방향상 비즈니스적인 역량을 어필하는 것이 좀 억지로 짜맞춘 듯한 느낌의 동문서답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상을 작성하는데 어떻게 또 비즈니스적인 얘기를 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역량보다는 마인드적인 부분으로 여러분들을 어필하는 게 좋아요. 자, 항목 특성을 살려서 책임감, 열정 같은 것을 어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풀어내는 것도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본인의 삶 속에서 가장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던 경험이 있었다면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기술하는 항목입니다. 이거는 관련 경험을 선정해서 스토리텔링 하는 항목이에요. 여러분들 스토리텔링을 왜 해야 되냐면 이런 경험 항목을 마치 이 소재가 목적이 된 것처럼 경험을 나열하는 식으로 작성하면 이걸 읽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경험을 나열하고 성과 보고서, 프로젝트 보고서처럼 작성해 버리면 단지 목적은 내가 어떤 결과를 내는 거라는 식으로 나열해 버리면은 이거는 체험담자가 읽을 때 외우면서 읽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경험 자체는 배경 화면에 불과하고 그 안에 스토리를 넣어서 흡입력 있게 한숨에 한 호흡에 읽힐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 스토리텔링의 효과적인 방법은 먼저 상황을 바로 제시하고 그다음에 해당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풀어내야 돼요. 어떤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주인공이 저런 상황에 시련에 처했을 때 저걸 어떻게 해결할지라는 궁금증을 끝까지 보게 되는 가속도가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을 작성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해당 문제를 겪으며 얻게 된 역량의 순으로 풀어내면 됩니다. 자, 해당 과정에서 본인이 수행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돼요. 마지막, 본인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갈등에 대처했던 경험에 대해 기술하는 항목입니다. 이게 1200바이트인데 이것도 관련 경험을 선정해서 스토리텔링하는 항목이에요. 다만 해당 항목의 경우에는 단순히 아이디어를 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아이디어를 내서 해결한 걸로 끝낼 수 있다면은 뭐 하려고 누가 협업, 갈등, 팀워크 이런 키워드를 넣겠어요. 이거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어필해서 푸는 게 맞고요. 자, 여러분 오늘 국민은행 체험 공고를 봤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잘 쓴 자소서 경교서를 보면서 자소서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을 확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취업 상담 찾아오세요. 여러분들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취업 전략 설정, 앞으로 내가 대체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내 스펙이면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대체 내 자소서가 지금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오시면 저도 여러분들하고 직접 얼굴을 맞대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100%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